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서비스의 지객군, 항공사 취업을 준비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 항공사 공채 특집, 지금 이륙합니다. 승무원이 있고 이렇게 객실, 캐빈 승무원이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많이 다른 거죠? 네, 일단 지상직 승무원의 경우는 공항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이 네. 다르고요. 아, 네. 그다음에 뭐 근무하는 파트로는 체크인 카운터, 라운지, 출입국 게이트에서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하시는 분들의 출입국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크인 카운터의 경우는 예약 발권 프로그램인 CRS를 이용해서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기내 안에서 이제 안전 요원으로서 안전을 책임지고 연세품이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캐빈 출신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캐빈 하니까 또 이맘때 찾아오는 친구가 생각나네요. 내 나홀로즈베이 친구 캐빈. 캐빈이. 그런 생각 갑자기 들고. 요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저가항공도 굉장히 많아졌고 외항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만나시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지원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난 죽어도 뭐 대한항공 가겠다 이런 식인지 그러니까요. 뭐 어떤가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해서 특정 항공사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항공사를 준비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항공사도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진화 쌤도 좀 말씀 주시죠. 네. 그 예전에는 정형화된 승무원의 이미지와 말투로 모든 지원자가 비슷한 스타일로 면접을 봤다면 요즘에는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접에서 말을 좀 버벅대고 실수를 하더라도 부드럽고 센스 있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계처럼 외운 대답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면접에서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은 객실 승무직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인재라는 것입니다. 항공사 채용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다은 쌤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항공사 채용에서 자소서 비중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네, 실제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위주로 질문을 할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소서 위주로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큰데요. 오히려 이제 2차 면접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최종 면접으로 갈수록 자소서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기 자소서 때문에 자소서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 있는 자소서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부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면접 좀 맞아요, 짚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뭐 자소서도 중요하겠지만 면접 정말 비중이 크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대한항공의 면접 그리고 이제 모든 항공사의 채용은 면접이 9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학생들이 면접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조금 체계적으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부터 좀 살펴볼까요? 1차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대한항공 1차 면접은 7에서 8명의 지원자가 한 조로 들어가고 면접관 2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지원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객실 승무직에 대한 이해와 지원 동기 위주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면접의 핵심은 전반적인 승무원다운 이미지 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승무원의 이미지 체크란 것이 네. 그러니까 뭐 머리도 네, 용모 복장과 그리고 이미 승무원다운 이미지를 갖췄는가, 표정을 지녔는가, 음성은 괜찮은가, 전반적인 이미지 체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할 때 그 이미지를 체크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2차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면 1차에서 보통 몇 명이나 합격해요?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고 절반 이상이 얘기를 떨어져서. 하는데 네.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겠죠. 네, 절반 이상 보통은 떨어진다고 7, 8명이 한 조 들어가면 거기서 한 뭐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합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 네. 조에서 한 명도 붙지 않은 친구들도 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조끼리 번호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한 명도 붙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차 면접을 준비할 때 좀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 뭐 아무래도 미소 뭐 이런 부분인가요?
네, 아무래도 미소랑 기본적인 말투 그리고 말씨, 음성 등을 좀 잘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차에서는 사실 안 된다고 하기엔 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어쨌든 좀 걸러내는 시험의 전형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튀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두루두루 그, 네. 이렇게 두루두루 다 모난 점이 갖추는 게. 없게끔 네. 이렇게 네. 좀 갈고 닦아야 될 것 같고 2차 가면 어떻습니까? 2차는? 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원어민 면접관과 1대1 구술 테스트가 있고요. 1대1로 해요? 네, 오. 1대1로 합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과 기내 영어 방송문 읽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2차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보통 5에서 6명의 지원자가 한 조로 들어가고 면접관 3분에서 5분이 들어옵니다. 이때에는 서비스 부서, 객실 그리고 인사 부서의 임원진이 참석하여 네, 핵심적인 내용은 의사 표현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좀 심도 있게 면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수영 테스트 이것도 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네, 수영 테스트 네. 같은 경우에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네네네. 25m를 35초 이내에 완주해야 하는데요. 네. 사실 성인 평균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평소 물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평소에 반드시 수영을 하시는 35초 이내에만 들어오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빨리 와. 뭐 열심히 해서 진짜 빨리 와도 가산점은 따로 네. 없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면접 조금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네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구사를 해야지만 뭐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소개. 승무원 지원 동기, 네. 그리고 본인의 취미나 특기, 그리고 이제 항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보통 근데 네. 답변 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만 해도 네, 네.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음. 이제 3차 면접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3차 면접이 또 압박 면접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압박이 심한 건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면 됩니까?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임원진들이 우리 회사에 부합한 우리 회사와 어울리는 인재상을 갖췄는지 좀 심도 있게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꼬리 질문이라던가 당황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승객과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렵겠죠, 그래도? 아,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좀 알아볼까요? 대한항공 알아봤으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차 면접까지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차 면접은 디귿자 워킹 후에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 3분과 지원자 8명입니다. 받게 되는 질문은 주로 인성과 역량 그리고 직무 수행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대기 중에는 키와 몸무게, 암리치 측정도 있습니다. 암리치.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 영어 구술 테스트를 먼저 보게 되는데 네. 2명의 면접관과 지원자 8명으로 스탠딩 형식으로 여긴 진행이 다대 됩니다. 다네요. 1대1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다 2명 대 8명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후에 보게 되는 임원 면접은 대한항공과 다르게 앉은 자세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면접관 5분과 지원자 8명입니다. 받게 되는 질문은 동일하지만 기업 관련 질문들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점은 조별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사진으로 남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사진 찍을 때 약간 미소를 띠는 게 중요한가요? 뭐 사진 촬영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습니까? 네. 사실 미소를 띄어야겠죠. 비중 정도는 네. 잘 모르겠는데 면접이 더 중요합니다. 면접이 그런데 더 중요해요. 일단은 면접을 봤던 지원자들을 다시 한번 이미지를 네.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나중에 찍어두는 것 이제 같습니다.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사진 보면서 아 얘는 이랬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예, 일단 공개적으로 아니, 뭐 그냥 인터뷰한 친목도마라고 내용은 찍어준 걸 수도 있고 기념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회사 내규에 따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대한항공은 3차까지 있는데 아시아나는 2차까지 있으니까 1차에서 아시아나가 엄청 많이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어떨까요? 다음 제가 쌤이 좀,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공채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채용에 따라서 인원이 다르지만 경쟁률은 어느 항공사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항공사, 특정 항공사만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느 항공사나 경쟁률은 높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낮기 서류가요? 때문에 네, 대한항공 1차 면접 지원자 수와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네, 다 더 많이 걸러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아니, 것 제 같습니다. 주변에도 그 승무원 준비생, 승준생이라고 하죠. 몇 명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아시아나 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류에서. 도대체 뭐 어떤 거 보고 아시아나는 서류 합격? 사진이 있나요? 네, 아시아나 사진. 그럼 아. 사진으로 거의 평가를 하나요? 이제 회사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서비스에 정말 부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잘 그 점을 녹아서 썼는지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피드백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붙는 경향이 높은 아, 걸 그래요? 보면 네, 실제로 조금 내가 정성을 들여서 쓴 자소서라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고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네. 말씀. 이제 면접 팁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승무원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머리나 이 메이크업 부분, 화장이나 머리를 어떻게 네네네, 나한테 맞아요. 베스트로 하고 갈까 이 부분인데요. 좀 이런 팁은 없습니까? 일단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잘 보여줘라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승무원이니까 핑크톤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것이 반드시 그래요?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가르마의 위치 그리고 염색 같은 경우에도 얌전하게 착하게 보이려고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안 어울리면 칙칙해 보이는 역효과가 있기 그리고 때문에 세 보이고 너무 네. 검정이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최상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자, 같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면접 복장. 몸매에 너무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너무 달라붙지 않는 옷으로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여유 있는 옷 좀 네. 입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진아 쌤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앞에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평소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좀 찾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의외로 면접에서 그 면접 당일날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헤어 메이크업이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자신감이 좀 결여가 된 상태로 그렇죠. 임하게 네.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메이크업 헤어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차피 승무원이 되어도 헤어 메이크업은 매일 직접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좀 연습해놓고 자기가 할 줄 알면 매번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돈 안 들여도 되고 얼마나 맞아요. 좋아요. 네. 창조 경제입니다,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 두 쌤들의 좀 취준생 시절 뭐 면접 에피소드나 이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궁금하거든요. 쌤들은 얼마나 잘하셨을까? 잘하셨으니까 궁금해요. 뭐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실수하신 뭐, 건 네. 없으세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네. 자리에 오셨겠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아카데미를 다니긴 다녔었어요. 네. 2개월 정도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는 총 5개월 반 정도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네네. 스터디를 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제 공채가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는 같이 뜹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거의 떨어서 엄청 긴장을 해서 질문을 뭘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다 실무탈락 그때는 하고 실무탈. 예,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예.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럼? 그냥 그날 하루는 제가 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 컴퓨터 진짜요? 게임을 계속 이렇게 예상치 하면서 못한 답변이.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좀 하루는 그렇게 보냈고요. 다음 날부터 또 다시 열심히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잡아두고 도전을 한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걸 예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 그렇죠.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절망적이긴 했으나 네. 극복을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나중에는 이제 스터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항공사에 대한 기사라든지
항공업계에 관련된 기사를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두 대형 항공사 모두 이제 임원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고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을 합격을 했는데 네. 압박 면접이 좀 질문이 나요. 그래서 일본어 전공을 해서 질문을 당연히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한국의 나쁜 점을 얘기해봐라. 한국의 나쁜 점은 좀 우회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준비를 안 한 답변이다 보니까 필터링을 좀 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인과 한국인을 비교해서 일본인의 나쁜 점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본인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합격했습니다. 결국엔 합격. 일본인들의 특징을 얘기해서 합격하셨다. 이건 비법은 아니고 잠깐 네. 재미삼아 하신 말씀인데 다운 쌤은 어떤 좀 에피소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평소에 구두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를 신는 부담감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7cm 구두를 신고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구두를 신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된다면 굉장히 어색한 그쵸. 걸음걸이가 약간 될 수 있기 뒤뚱뒤뚱거리고. 때문에 그쵸. 네, 내가 평소에 운동화만 신고 구두를 신지 않는다면 구두를 신고 다니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요? 네, 헤어스타일 또한 승무원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하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한다면 매일매일 좀 구두를 신고 이렇게 약간 그 머리 있잖아요. 네. 쪽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말에 모임 있을 때 그렇게 한번 또 나가보고. 알겠습니다. 네.